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54화 백군진병입니다. 일백백 고을군 나라진 아우를 병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진나라가 백군을 아울렀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백군은 중국 전역을 말하므로 진이 전국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말입니다. 앞서 우임금이 중원을 구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본 천자문 사자에서는 진이 중원을 통일하고 9년제로 전국을 나눈 것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이 통일하기 이전 대륙은 분봉제로 나라를 다시 세분화하였다면 진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군현제로 행정 단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즉 대륙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구주에서 백군으로 변한 것입니다. 실제 진은 백군이 아니라 36군으로 나누었으며 단순히 많은 군이란 의미로 천자문 사자에서는 백군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진이 무너지고 한이 중원을 다시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분할된 군이 약 103군으로 백군과 그 수가 비슷합니다. 진 이전에도 고을을 의미하는 군 단위가 있기는 했지만 현 아래 작은 행정 단위일 뿐이었습니다. 보통 1현에 4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이 9년제를 실시하면서 군은 가장 큰 행정 단위가 되었으며 현이 그 하부 단위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백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백은 흰백과 한일의 합자로 된 형태이지만 실제 한일과 이 흰백과는 상관이 없고 각골 시대부터 있었던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위에 뭔가 줄기가 있고 그 아래 둥근 뭔가가 이렇게 매달린 형태입니다. 이 둥근 뭔가에는 또 이렇게 삼각골의 이 문양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각골 자형은 나무에 매달린 말벌집이며 이 말벌집에 사는 수많은 개체들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많음을 표시하는 수가 100이었기 때문에 이 자형은 100을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문 형태는 벌집과는 거리가 멀고 초기 원시 토기였던 이 비살무늬 토기를 많이 담게 됩니다. 이 위가 넓고 이 아래가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 몸체에는 삼각골의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기에 그려진 이 수많은 비살로 인해서 많음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많다는 의미와 더불어 힘써 노력하다는 그런 뜻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토기를 정성껏 빚는 노력이 이 자형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전으로 와서는 자형은 다시 이 가지에 매달린 이 벌집 형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백백은 원래 그 의미가 많다, 일백, 백번, 백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이 되풀이한다는 의미는 다시 힘쓰다, 노력하다는 뜻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때는 힘쓸 맥으로 일키웁니다. 그리고 일백백은 말벌집 혹은 이 토기와 같이 이 몸체가 볼록한 형상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속뜻으로는 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라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경계지를 표시하기 위해 흙을 돋구어 만든 이 두렁 또는 이 논두께를 나타낼 때에는 언덕구와 흰백자의 합으로 하여 논두렁을 뜻하는 길맥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천을 기워서 위로 이렇게 도드라진 형태가 나타난다 해서 실사자와 흰백의 합으로 된 기울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일성은 전차 한 대와 100명의 병사로 이루어진 군대 단위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100명을 뜻하는
일백백의 경우에는 사람 인변이 들어간 일백백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일백백이며 동자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한편 이 구성자인 흰백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흰 알곡 혹은 흰 박공기를 그린 자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풍성하게 풍년을 이룬 것을 뜻하는 이 조알요를 보면은 각골자형은 풍성한 이삭 형태였다가 건문과 소전에서는 중앙에 이 흰백자가 들어가 이 나랄로 흰밥을 짓게 됨을 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흰백과 일백백은 이 형태가 워낙 비슷해서 뜻이 전혀 다름에도 소전 이후 문헌들을 보면은 가끔 혼동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는 고을군입니다. 이 자는 임금군과 고을업의 합자입니다. 구성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씩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금군은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짝대기를 짚은 다스릴 윤 아래 입구자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는 소리를 내어 이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이끄는 것으로 해석하여 무려의 왕, 즉 임금, 족장 등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임금 외에도 부모, 군자, 현자, 지아비 등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군은 지엄이 자네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무리를 이끄는 자가 이끄는 아래 사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을업은 다른 자와 함께 변에 위치할 때는 이 우부방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부방은 언덕부가 변에 위치한 것이니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옛 사람들도 가끔 혼동하기도 하였으니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을업의 각골자는 못정자와 꿀앉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골시대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 못이 아니고 땅에 박는 말뚝으로 영역 표시를 의미합니다. 원래 둥근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각골시대 표기가 곡선이 힘들기 때문에 각긴 네모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이자가 입구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문 경우라 오기로 여겨집니다. 앉은 사람은 머무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자형은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 즉 영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네모를 에어살 위로 해석하여 영토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에어살 위는 후대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으로서 각골이나 건문에는 보이지 않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군주를 뜻하는 임금군과 영토를 뜻하는 고을업이 결합된 이 고을군은 이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으로 즉 군주가 다스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군은 일반적인 동네가 아닌 수령이나 현감 등 임금이 파견한 벼슬아치가 다스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은 과거 군인제에서 가장 큰 행정 단위로 취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은 그 의미가 고을, 관청, 무리 등의 뜻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는 나라진입니다. 이 자는 벼화자와 찌을용의 합자입니다. 여기 벼화자가 있네요. 각골자를 보면은 이 공이를 두 손으로 쥔 형태가 있고 아래 두 개의 벼이삭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벼농사를 지어 방아를 찢는 것으로 농업 기반의 생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뜻하여 성시로 사용되었으며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는 의미로 나라 이름 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면서 진시 왕조를 뜻하기도 하며 중국을 일컫는 자로도 사용되어 오늘날 우리가 차이나라고 불리는 이 중국의 영어 발음의 기원이 이 나라 진이 되겠습니다. 구성자인
찌얼용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손으로 이 공이를 쥐고 있고 이 절구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찢다, 절구질하다입니다. 찌얼용 보면 이 아래에 절구구가 있습니다. 이 절구구는 이 각골자를 살펴보면은 오목하게 이 패인 용기를 그리고 있으며 이 안에 이 홈을 나타내는 이 빗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빗금들은 나랄 껍질을 쉽게 벗기기 위해 마찰력을 높이는 홈을 판 것입니다. 초기 절구는 단단한 집안에 구멍을 팠다가 나중에 통나무, 바위 등에 홈을 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찌얼용과 나라진에 들어간 이 구성자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이 방아찌얼벌 또는 이 방아찌얼 패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두 손으로 이 방아를 들고 있는 형태인데 오늘날 이 자형이 변화되어 절구구와 저자시의 합자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해 오는 고대 자형이 없어 명확하지 않지만 이 방아를 잡은 이 두 손이 절구구가 되었고 방아는 이렇게 저자시가 되었습니다. 가끔 한자에서는 이 두 손이 밭들공이 아니라 절구구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절구구는 이 변에 배치되어서 이 찌얼용은 절구와 방아의 결합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 벼화자는 각골 자형이 이삭이 팬 기장을 그린 자형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벼가 주곡물이 되면서 기장의 자리를 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찌얼용도 보면은 봄춘자와 매우 닮아 있어서 봄춘이 이 나라진의 구성자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봄춘도 따지고 보면 농사와 관련이 있어 아주 틀렸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봄춘의 이 각골자는 이 하나로 고정된 형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 밖에도 다 틀립니다.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봄을 의미하는 이 풀 또는 이삭 같은 게 있고 이 손에 삭이 튼 실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이 풀들 사이로 이 날일자가 있어서 이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즉 계절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근문 형태는 이 풀초자가 있고 여기 날일 그리고 이 풀을 잡은 여기 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이 각골자형은 이 손에 실을 뿌리는 모습이었다면은 이 근문은 이 손에 이 모를 잡고 모내기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아우를 병이 되겠습니다. 이 자의 각골자는 여기 쪼철, 종과 한일 혹은 이 두이자의 합자입니다. 이 한일 또는 이 두이의 역할은 이 두 사람을 하나로 합하다, 서로 연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병은 그 의미가 아우르다, 하나로 되게 하다, 오로지 하나만 하다, 합하다입니다. 또한 이 자는 이 물리칠 병 또는 병풍풍 이자죠. 의 간자체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리치다, 울타리치다, 감추다 라는 이런 전혀 의어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그린 한자 자형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나란히 병은 설립자가 두 개인 형태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 쪼철 종은 여기 앞서가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쫓다, 뒤따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골에서는 딱히 이 걸어가는 방향은 고정되지 않았으나 근문 이후로 이 좌측으로 걸어가는 형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 견줄 비는 원래 각골자형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비교하는 형태였다가, 그러나 비교라는 의미 때문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이자도 바라보는 방향은 딱히 각골문에서는 고정이 되지 않았으나 검은 이후로 우측으로 고정이 됩니다. 아마도 쫓을 종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방향을 바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함께 갈 반도 있습니다. 이는 좌비 부가 두 개 있는 형태로 장정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백군진병, 즉 백군을 진이 아우렀다, 즉 진이 대륙을 통일하였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 이후 한독 9년제를 실시하여 약 103개 군으로 대륙을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한고조 때에는 구전제와 봉건제가 혼합된 군국제 형태였으나 7대 황제인 한무제에 이르러서는 군현제가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한무제의 군현제는 한반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무제는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낙랑, 임둔, 진번, 현도 등 한사군을 설치한 것으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둔과 진번은 설치 후 바로 없어졌으며 현도군 역시 위쪽 라오닝성 무순 방면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중국, 북한, 우리나라, 일본 등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역사서와 유물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군데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에 입각한 사학자들은 한반도 식민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동각 유역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 자주를 주장하는 민족 사학자들은 낙랑이 한반도와 거리가 먼 요동 일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학자들과 일부 국내 학자들은 이 요하의 서쪽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개인적인 생각에는 낙랑군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면 대단히 놀라운 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중국 역사에서 중원에 자리잡은 한족들은 한반도를 변방의 오랑캐 지역으로 보고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현을 설치했다는 건 중원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그 한나라 이전 중국 역사서와 그 이후 중국 역사서에서 한반도를 중국 일부로 받아들인 예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반도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랑캐 또는 신하의 나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